지난 14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창고에서 한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남성이 숨지기 전 아내의 외도를 해당 사이트에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아내가 10년 넘게 외도를 해왔고 이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자 오히려 폭력적인 남편이라며 맞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다. 모 경장이 날 회유하고 겁박했다. 남성은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글을 마쳤고 여론은 들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남성이 발견된 건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의 한 창고에서 창고 주인이 오전 6시에 이 남성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현장에서는 남성이 아버지와 아내, 아이들에게 남긴 유서 3장이 함께 발견되는데요. 앞서 12일부터 경찰은 이 남성의 아버지로부터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남성의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13일 경북 상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후 완전히 끊어졌었는데 다음 날 14일 포천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된 건 지난 12일 이 남성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자신의 자녀 셋을 둔 42살 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을 쭉 썼는데요.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이 이상한 느낌을 받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해서 해당 남성이 변사자로 발견됐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이 40대 남성의 글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이 아내가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 불륜의 상대방의 와이프에게 소송을 당해서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잠적한 다음에 남편이 나와 아이들을 폭행했다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예.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이 아내가 오히려 외도를 저지르고 아이들을 학대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라면서 이 담당 수사관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남성은 아내가 처벌받게 도와달라,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 글을 끝맺었는데요. 현재 이 글은 커뮤니티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불륜남이 한 명이 아니었다. 아내의 불륜남이 한 명이 아니었다. 자, 승 의원님,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어디까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인데 그 데이팅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어떤 장소에 이제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올리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부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진들도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좀 충격적인 거는 2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그러한 어떤 사진을 보낼 때 그 사진이 그렇게 완전히 제 사람 옷이 다 벗겨진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옆에 아이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를 조금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들도 이 남성 지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인터넷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떤 사정인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게 소장님께는 제가 마무리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자, 백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저희가 준비한 그 사진 불륜의 증거라고 그 남편이 주장하는 단톡방 스크린샷입니다. 저는 근데 이걸 실제 봤는데 정말 좀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명백히 외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부인은 남편을 이제 가정폭력의 어떤 주범으로 몰아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아내가 외도하고 내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내랑 같이 있은 적도 없는데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황당했다. 그런데 일단 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당신이 때렸든 안 때렸든 아내 말만으로도 기소된다. 그냥 폭행 인정하면 아내 기분이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일단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서 아니 끝까지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벌도 많이 받고 아이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도 않은 폭행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아내가 또 아동학대로 이 남성을 고소했고 이후에 남성도 아내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모 경장이라는 사람이 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편분의 주장에 따르면 아니 선생님 이거 폭력 행사하신 거 인정 안 하면은 나중에 아이들 못 봐요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반협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포천경찰서에서도 할 말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건 반장 제작진이 직접 포천경찰서 관계자와 취재를 했는데요. 남성은 가정폭력 관련 수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었고 검찰에 송치돼서 지난 6월 벌금 처분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불만 표현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는 남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쌍방고소 사건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포천경찰서 저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뭐 누리꾼들이 막 와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 남편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원통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포천경찰서 민원 게시판에 이제 몰려가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로 끝나지 않고 그 포천경찰서를 관할하는 경기 북부 경찰청 게시판에도 이제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결국 그 반응이 워낙 저렇게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포천경찰서장 명의로 무슨 입장문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포천경찰서 홈페이지에 변사자의 가정폭력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라는 경찰서장이 직접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서장은 담당 수사관이 협박, 회유 등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한 변사자의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자, 승현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단톡방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관련 증거물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별별 상담소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도 정말 현실 부부라는 게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정말 참혹한 거예요, 이 상황들이. 물론 지금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포천경찰서에서 뭐 그분에 대해서 가혹행위가 없었고 뭐 협박, 회유가 없었다. 그거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썩 지나가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렸는 게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조금 부적절한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으면 저는 이 부분 분명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피해자는 남성은 사망했기 때문에 남성과 관계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지만 이 여성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은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자기들의 면피성 발언 아니면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당연히 그 이야기는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거는 포천경찰서의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그 내용과 더불어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같이 포천경찰서에서 함께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